저희는 일터 또 커뮤니티가 건강하고 깊어지고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께 또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율 컬렉티브의 김홍석 대표입니다. 오늘은 조율 컬렉티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소명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많은 조직 또 많은 일터에서 조직 문화를 고민하고 계시죠. 그런데 저희는 왜 조직 문화를 넘어 공동체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최근에 갤럽에서 발표한 미래 세대가 원하는 조직 문화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새롭게 일터의 주축이 되는 MZ세대라고 불리는 그분들의 원하는 요구사항들이 너무 까다롭다, 너무 유별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 조직들이 또 우리 일터에서 추구해야 되는 조직 문화가 사실은 미래 세대가 원하는 그런 문화로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 근본적으로 많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에는 일터에서 급여의 안정성, 또 개인의 만족감, 그 다음에 상사와 나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성과, 나의 성과가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초점을 줬다면요. 미래 세대에서는 급여를 넘어서 개인의 그 삶의 목적과 일치해야 되는 일이어야 되고요. 만족을 넘어서 개인이 끊임없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초점을 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끊임없는 개발을 직장에서 시켜줄 수 없는 환경이면 많은 일하시는 분들이 만족을 못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성과를 성과 평가 시즌에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같이 대화하면서 발전을 위해 피드백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나와 상사의 관계였다면 지금은 나와 상사의 관계가 나를 돕는 코치 역할을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해요. 그리고 더 많이 이제 중점을 둬서 발전이 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는 일터에서 나의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나의 일을 펼치는 장소였다면 지금은 또 앞으로는 이 일터가 나의 삶을 결정짓는 또 나의 삶의 전 영역이 포함된 장소이길 원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잠자는 시간을 빼고요. 과거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텐데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일터입니다.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터에서 전문적인 일에 관한 자기의 전문성만 강조하다 보면 자기의 삶이 어느덧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가 일터에서 효과성, 효율성으로 측정되는 일에 관련돼서만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 삶 전체에 여러 가지 면들을 함께 살펴봐야 되는 공동체성, 커뮤니티의 정체성을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그 심리학자 또 공동체에 관련된 많은 연구를 하신 스캇 팩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말년에 그 공동체 만들기라는 제목 하에 책을 쓰셨는데요. 이분이 주장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일터에 있던 아니면 종교 공동체에 있던 아니면 친목단체에 있던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공동체가 건강하고 더 역동적이고 생명을 주는 공동체로 변화하는 일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 조율이 꿈꾸는 세상은 더 밝아지고 더 건강해지는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성숙되고 성장하는 곳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일터 또 커뮤니티가 건강하고 깊어지고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께 또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경험했던 변화시킨 공동체들에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조율이 무엇을 준비하는지도 함께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는 저의 삶에서 공동체가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영향을 되돌아보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일터도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좀 원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가까이는 한국에서 또 멀리 해외에서 또 동북아를 비롯한 저희가 살고 있는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이런 좋은 커뮤니티를 만나서 제 삶이 변화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청년 때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예수원이라는 신앙 커뮤니티에 같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 3달을 함께 모인 기수와 먹고 자고 함께 일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산다는 것의 아름다움, 또 함께 산다는 것의 어려움을 동시에 느꼈는데요. 이러면서 그 3개월 동안 훌쩍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내 삶에 대해서 한 3년간의 대학생활보다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커뮤니티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1년간의 그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에서 1년 동안 그 난민들을 위한 봉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프로그램 또한 전 세계에서 온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낸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또한 정말 아름다운 커뮤니티고 또 제가 자칫 잘 몰랐던 나라, 몰랐던 국가, 어떤 이유든 간에 그곳에도 정말 밝게 빛나는 청년들이 있었고 그 청년들이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유로는 전 세계에서 어떤 재난이 나거나 이럴 때는 그 친구 이야기, 그 친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가 연결됐다는 것도 이런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공동체는 저희 조율 컬렉티브가 단체로서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10년 동안 매해 여름 동북아에 있는 평화운동가 또 갈등 해결을 연구하시는 분들과 함께 인텐시브 교육과정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자원봉사로 함께 하고 계신데요. 여기를 통해서 그 역사적인 분쟁과 전쟁, 그 다음에 식민지 이런 아픔들을 갖고 있는 동북아의 많은 나라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서로의 약간 적대적인 역사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화해하고 이런 일들이 여름 동안 많이 펼쳐집니다. 지금도 매해 여름에 이 프로그램을 저희 조율 컬렉티브는 공동 주관으로서 함께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적극 권장합니다. 동북아 평화훈련 프로그램이고요. 네, 매해 여름에 열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저는 그 공동체가 제 삶을 변화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기 위해서 저희 조율 컬렉티브가 준비하는 것들 또 왜 이렇게 목표로 하는 것들 함께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그 소명은 한 번에 한 팀, 한 조직의 문화를 더 건강하고 생동하는 곳으로 바꿈으로써 세상을 바꾸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 저희가 노력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은 최근에 일어나는 많은 그 직장 내의 갈등들, 세대 차이, 많은 분들이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서 재작년만 해도 거의 50분의 분들이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직이나 직장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이러지만 조직 내에
일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서 저희가 이것들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협력적 의사결정 또 갈등 해결을 많은 조직 내에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2년간의 팬데믹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 자신도 굉장히 위축되고 힘들었고 수많은 조직들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변화들을 상상할 수 없는 변화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직의 팬데믹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고 또 심정적으로 소외되고 이런 경험들을 하셨는데 이 이후의 조직 또 이 이후의 일터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저 자신 또 저희 조직부터 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급박한 변화들 이런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조직들을 호흡하게 도울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좀 했었죠. 그러면서 저희가 생각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희가 변화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더 깊게 생각했습니다. 일터 내 갑질이나 세대 갈등, 태움 이렇게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은 사실은 파괴적이고 경직된 조직 문화에서 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에서 많은 분들이 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집단적 사고나 아주 폐쇄적으로 어느 분들만 이렇게 네트워크를 갖거나 또 저희가 순혈주의 이런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폐쇄적 네트워크가 조직 내에 많거나 아니면 아주 극단적인 경쟁으로 사람들을 몰아붙여서 그 단기간의 성과를 추구하는 그런 조직 문화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어떤 분은 그저 이름만 얻는 그런 무임승차가 조직 내에 일어나거나 어떤 스킬을 가진 사람 위주,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 위주처럼 다양성이 결여된 조직 문화를 갖고 있거나 이런 조직 문화가 변화되지 않고는 계속 직장 내에서 스트레스, 태움, 여러 가지 갈등들이 발현이 되는 걸 막을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파괴적이고 경직된 조직 문화는 한 단계 더 깊이 내려가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전형적인 조직 문화의 시스템에서도 깊은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들 조직도를 그리시면 조직 문화를 피라미드형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생산성이나 또 업무가 되는 방식을 보면 굉장히 일직선으로 그어져요. 대표님이나 회장님의 말씀에 의해서 중간 관리자가 그것들을 모듈화하거나 조직화하고 사원이나 직원들이 일을 해내죠. 그런데 이런 선형적이고 피라미드적인 조직 문화 안에서는 경직되고 파괴적인 조직 문화가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다양한 권한들 또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가 너무 쉬운 구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치 최근에 많은 조직들이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CEO와의 대화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조직 문화의 변화에서 CEO나 가장 높은 분들이 주역이 되고요. 사실은 조직 문화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조직원들은 굉장히 이렇게 배경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CEO가 굉장히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갖고 호흡하지 않는 CEO를 만나지 않고는 저희가 일하는 일터의 문화가 변화되기는 정말 요원해지는 것이죠. 저희 조율 컬렉티브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조직 문화를 넘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관점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 문화가 흔히들 리더 중심의 리더십을 강조했다면 저희 프로그램들은 공동체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리더뿐만 아니라 구성원 전체에 흔히들 펠로우십이라고 얘기하는 공동정신의
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구성원들은 문화의 객체인데요. 그런 팔로우십에 중점을 두면 리더와 팔로워 모두가 문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흔히들 최근의 조직 문화들은 이벤트나 사내 복지, 또 우리의 처우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단편적인 이런 이벤트 중심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조직, 우리의 일터가 어떻게 유기적이면서 통합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들, 또 최근에 이제 많이 늘려지는 조직 문화 변화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사례 중심이거나 스킬 또한 방법론 중심이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어느 단체의 조직 문화, 방법론, 어느 단체는 이렇게 한다더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도입하는 벤치마킹 형태가 되기 쉬운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고유의 정체성과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들은 우리 고유의 단체의 목적, 그리고 우리 단체의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것들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흔히들 이렇게 조직도를 그리시면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그리시는데요. 종국에는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각 계층의 대화뿐 아니라 계층 내에서는 공동적으로 평등하게 소통하되 부분별로 전문성과 시스템적인 효율성을 그대로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를 좀 추구하는 것들을 권장드리고요. 종국엔 이런 모델이 저희가 추구하는 조직 문화, 또 공동체 문화의 변화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이런 성향들을 함께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나 많은 조직에서 평등한 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 서클 프로세스 같은 것들을 최근에 도입하고 있는데요. 또는 최근에 많은 유행이 되고 있는 애자일 또한 크게 봐서는 이렇게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소통하는 조직 문화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많은 변화들을 조직 전체에 좀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새롭게 만든 비즈니스 모델은 수직적 조직 문화를 참여적이면서 수평적인 그리고 동시에 효율적인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 문화의 그 리더십 아카데미를 통해서 협력적 의사결정, 갈등 예방과 전환, 그걸 통한 조직 문화 혁신 이런 것들을 목표로 저희의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준비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들은요, 조직 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간단한 캔버스입니다. 독일의 조직 문화 컨설턴트가 개발해서 오픈소스로 풀었는데요. 저희가 흔히 커뮤니티 캔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를 저희의 목적성에 맞게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 어떤 시스템이 받쳐주는지를 평가이자 좀 디자인 툴이거든요. 이 유튜브를 계속 보시면 이 디자인 툴에 관한 소개 또한 있을 텐데요. 이 커뮤니티 캔버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큰 단위, 작은 단위의 조직과 공동체의 크기나 성향에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볼 수 있는 툴을 한글로 번역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소개할 수 있는 링크도 함께 좀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조직 내에서 어떻게 우리가 평등하고 수평적인 대화나 의사결정을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시오크라시라는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론을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소시오크라시 하면 잘 못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 자포스라는 기업의 홀라크라시는 아마 조직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홀라크라시의 원형 모델이고요. 많은 분들이 평등하면서 동시에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싶을 때 도입하는 툴입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그 수평적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협동조합, 전 세계적으로 이런 친환경적인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이 소시오크라시를 공식적인 의사결정 툴로 사용하고 있고요. 영국의 많은 협동조합들도 이 툴들을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시오크라시에 관련된 것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저희가
조직 내에 그 팀을 이끌고 계시거나 커뮤니티의 리더인 분들을 위한 컬렉티브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협력과 갈등 해결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리더를 육성하는 컬렉티브 리더십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온라인 과정이고요. 한 4주 정도의 기간 동안 여러분이 팀원들, 어떻게 구성원들과 함께 협력하는지, 또 이것들을 통해서 만약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이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좀 함께 공부해 볼 수 있는 코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많은 리더들이 자기의 시간의 40%에서 심하게는 80% 정도 어떤 형태든 갈등 해결에 자기 에너지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력하는 것,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역량을 리더들이 갖는 것은 아주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기업의 임원분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임에도 많은 기업에서 리더를 선택할 때 리더가 일을 잘하는 분들을 대부분 리더를 삼으시는데요. 이 리더가 갖추어야 될 팀을 하나로 만드는 것, 그 팀의 역량을, 각자의 역량을 빛을 발하게 하는 것, 또 팀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 없이 리더가 된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조직을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컬렉티브 리더십 과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조율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저희에게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최선을 다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저희의 공동체, 여러분의 공동체를 건강하고 깊이 있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